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아직 김태호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으로서 이 김태호TV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보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니까 어제 5시경에 부산시 유재수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사의를 표명했지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에요. 부산시가 뭐랬냐면은 향후 추이를 엄중히 살펴본 후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게 아닙니다. 아직 사직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재수가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산시가 간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가장 마지막에 양심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10일 날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그날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당시 이슈였죠. 그 드루킹이 특검에서 그 수사를 받으면서 60기가 분량의 USB를 제출했다, 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특감반장이 텔레그램에다가 그 문자로 우리 특감반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특감반장이 진행 상황을 알아오라고 문자로서 남기면서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특감반원 중 한 명이 그 진행 상황을 알아서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뭐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는요, 문자에 증거까지 딱 남아 있어가지고 진짜 요새 말로 빼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무혐의 처리돼가지고 저희가 불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는 딱 떨어지는 형사처벌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거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그 당시 특감반장이 저에게 이거 찍어내기 감찰을 지시한 거,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것도 별도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기자회견 당시에는요, 드루킹과 김병수가 화두였기 때문에 그날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그것이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화제가 됐었죠. 뭐 실시간 검색 1위하고 조회수 1위하고 했는데 사회면에 올라와 있던 것을 뭐 정치면으로 바뀌면서 순위가 떨어지게 만들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단연코 화두가 유재수 사건이죠. 제가 유재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9월 19일과 9월 20일 날 이 이틀에 걸쳐서 특집으로 이틀 연속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또 달리 들릴 것입니다. 당시 제가 기자회견 할 때에는요, 그 전에 미리 유재수 등에 대한 양심선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 제보를 해둔 상태였고요. 그 기자회견 직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제가 했습니다. 조국과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 3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뭐 박형철과 이인걸은요, 조국이 시켜서 뭐 했다고 치더라도 그건 도의적인 것이고요. 박형철은 그 당시 무려 1급, 지금도 그렇죠? 1급 비서관 공직자예요. 이인걸은 2급입니다. 둘 다 아주 고위직이죠. 그런 책임자들이 영혼 없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박형철은 지금도 그렇죠? 반부패 비서관실이라는 한 부처의, 한 부서의 장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만약에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요,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박형철 비서관이라는 그 책임자급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뭐 저같이 목구멍이 포대청인 뭐 6급 이하 하위직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 진실만 박형철 비서관이 밝혀준다면, 사실 있는 대로만 얘기해준다면요, 그리고 이인걸도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이인걸과 박형철에 대해서는 한번 이 유재수 건에 대한 이 고발, 이거 제가 취하할 용의도 사실 있습니다. 저 김태호는요, 개인적인 원망보다는 국가를 위한 마음에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변호사는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언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은요, 누가 지시해서
감찰을 무마했는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만 사실대로만 진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 고발 취하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요. 저는 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통 크게 마음을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내 지메일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한번 남겨보세요.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실만 얘기하면은 뭐 걱정할 거 있겠어요? 자,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대보건설 등 4개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제가 제기한 문제, 제가 양심 선언을 하고 공익 제보하고 형사 고발했던 그것은 유재수가 아닙니다. 유재수 본인이 아니고 유재수의 비리를 그것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 중단시킨 그 감찰 무마를 저는 고발한 것입니다.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두 가지 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무유기는 소극적인 행위죠. 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직무유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위죠. 직권남용. 이거 감찰 그만해. 이러한 적극적인 직권남용죄를 먼저 적용하도록 판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즉 제가 2월 10일 날 기자회견 당시에 양심 선언을 하고 형사 고발을 했던 것은 유재수 비리 사건을 중단시킨 사람들에 대한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인데요. 사실 이거의 그 책임자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 조국을 고발장 첫 번째로 올려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재수 사건을 수사하면요, 그러면 사실 조국을 감찰 무마로 수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한 특감 반원들이 당시에 회의상에서 이인걸로부터 감찰 중단을 하기로 했다는 그 말을 공식적으로 그 지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이인걸이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뒤집어 쓰겠어요? 박형철이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다 내가 시켰고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모두 그 어렵다는 사시 통과에서 검사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국보다는 프라이드가 훨씬 강하면 강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두 사람이 조국보다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 엘리트들이 뭐 하려고 지금 이미 낙마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가 그들에 대해서 사실대로만 얘기한다는 전제로 고발을 취하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 같으면요 냉큼 그냥 좋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이 딱 하나 눈치가 보이는 게 있죠. 지금 박형철 비서관은 아직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유일하게요. 이거 사직서도 안 받아줘서 못 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해 8월 달에 나간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내부 직원한테 똑똑히 들었어요. 민정수석실 직원한테 들은 거 아니니까 생사를 잡지 말고요, 청와대. 뭐 저의 양심 선언 때문에 박형철이 청와대 내부에서 눈총을 받고 그 당시 꽤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박형철 비서관의 목에 힘주고 뭐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박형철 입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박형철 이제 홀대하겠습니까? 뭐 어쩌면 박형철 비서관이 나 때문에 출세할 수도 있죠. 박형철 비서관이 뭐 욕심만 부린다면요, 뭐 자기가 뒤집어 쓰면은 뭐 잘하면 승진도 할 수 있겠고 뭐 이건 봐야 되는데 그런 승진이 뭐가 영광스럽겠습니까? 나중에 세월이 몇 년도 안 지나서 자신한테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얘기들요, 이거 한마디로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말로 요약이 됩니다. 특감 반원들이 진실을 얘기했을 때요, 이미 게임은 끝이 난 거예요. 자, 마침 조국이 낙마를 해서 공식적인 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고발했던 그 감찰 무마 사건의 피의자, 피고발인이 누굽니까?
조국과 박형철과 이인걸입니다. 그러면 그 감찰 무마, 이 무마에 중점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검찰은 유재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정확히는 유재수의 비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재수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유재수는 한마디로 친노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친문이죠. 친노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문재인과 함께 있으면서 민정수석인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갈 때 유재수가 부속실로 가고 했으니까 너무너무도 가깝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문통하고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유재수의 비리를 캐고 있는 것은 물론 유재수 자체의 비리를 검찰이 직접 확인하면 당연히 그것을 무마한 사람들에 대한 그 직권 남용은요 더욱 편하게 확실하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찰 무마 사건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감찰 무마 사건, 제가 고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재수와 대보건설 이런 식으로 현금 부자인 대보 측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보건설 회장은요 형사처벌을 받은 지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그만큼 약점이 많은 기업이겠죠. 그리고 건설 쪽 그러한 기업들은요 정말 수사를 하기에는 좀 수월합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약점도 많고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걸 봐야 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조금 생뚱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유재수는 금융정책국장을 한 금융전문가인데 그쪽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검찰이 대보를 압색했지? 유재수가 대보랑 뭐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뭐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이것을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금 부자인 대보는 건설업 말고도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통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 이슈가 당연히 있죠. 뭐 대보가 은행하고 금융권하고 거래 안 하겠어요? 대보 측은요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수 측에 뭔가 아쉬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재수가 대보건설과 원래는 몰랐는데 대보 측이 유재수에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자신들이 원래 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유재수를 소개받거나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소개자보다 오히려 유재수와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 인연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부지검이 아마도 그 유재수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뭔가를 포착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뭔가 밝혀진 동거래를 조사를 하다가 소환 조사하다가 또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뭔가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단서가 나와서 대보와 유재수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을 포착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는요 한마디로 이것은 조국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거예요. 원래 제가 고발하고 문제 삼은 것은, 그래서 양심 고백했던 것은 감찰 무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욱 확실히 조사하기 위해서 유재수 비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그러다 보면은 유재수와 조국 이외에 또 다른 유력 인사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유재수 비리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뉴스를 TV에서 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 저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팩트와 추론, 이것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팩트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이러한 저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추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분명히 팩트와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 수사의 끝에서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즉, 누가 유재수의 뒤를 봐주었나? 누가 유재수와 함께 이익을 향유했는가? 뭐 이러한 의혹이 저는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런 저의 오늘 방송 소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볼 때요, 이러한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 분석을 조금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핵심이 무엇인지 그 이면을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올바른 여론과 정의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유재수 건으로 아주 크고 화려한 그림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